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골뱅이 20,20 가로 세로 20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 다음 카피 복사를 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그 다음에 다시 카피. 자, 이렇게요. 자, 맨 위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다시 카피. 자, 어레이 한 4개. 자, 그러면 한 번에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겠군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홈 탭에도 물론 있어요. 여기에 디멘전에 보시면 여기 치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넌테이트에 가시면 여기가 다 치수예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어넌테이트로 넘어갑니다. 어넌테이트 여기에 보시면 라이너, 얼라인 요거 선에 관련된 거, 앵귤러는 각도,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아크랭스는 이렇게 세 가지는 원에 관련된 거. 조그드도 마찬가지네요. 요것도 원에 관련된 거. 오디네이트는 원점 좌표계라고 합니다. 자, 제가 라이너를 통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세컨 점 클릭.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클릭.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얘가 물어봐요. 첫 번째 보조선에 먼저 클릭. 그 다음 세컨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보조선에 먼저.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 그러면 수평이든 수직이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터.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투 디멘전 치수를 넣을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세로, 그 다음에 퀵으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트림으로 잘랐고요. 라이너는 무조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치수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꼭지점이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 수직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점 2개 찍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앵글 이렇게 세 가지는 치수 문자에 대한 내용이고, 호리존탈, 버티컬, 얼라인 요건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텍스트를 보실까요? 여기 밑에다 써보죠.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다가 문자를 쓸 수 있어요. 자, 여러 줄 문자 써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엔 텍스트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를 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글자 써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 줄 문자, 한 줄 문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때 앵글은 45도.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45도 회전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거리값,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얘네들을 고쳤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자 중에 요렇게요. 소괄호죠. 소괄호를 열고 닫으면 문자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에디트. 그러면 이제 수정하라고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써요?
소괄호를 열고 다시 한번 소괄호를 닫고, 그럼 문자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보시면 문자가 다르죠. 색상이 다르죠. 그죠? 요 보라색 글자는 거리값입니다. 자동으로 측정돼서 나오는 거리값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트림. 자, 여기도 라인을 좀 그려서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라이너. 자,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때 호리전탈. 그러면 아까처럼 수평 수직으로 수평이랑 수직으로 자동으로 뽑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수평으로만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마찬가지 버티컬. 그러면 문자가 무조건 수직으로 나옵니다. 수평으로는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너.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었습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값 로테이트, 이거 회전시키는 겁니다.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45도.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됩니다. 자, 수평 수직이지만 로테이트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얼라인이라는 치수도 있습니다.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방금 봤던 로테이트 기능인데 요걸 요령 있게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찍으면 수평 치수가, 수직으로 찍으면 수직 치수가,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찍으면 사선 치수가 나옵니다. 근데 얼라인은 절대로 이런 경우 절대로 수평과 수직 치수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두 개의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 치수가 나와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자리를 찍었지만 마우스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4분면으로 치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클릭했지만 이렇게 4분면으로 치수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치수요. 이해되시나요? 자, 앵귤러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원점, 첫 번째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클릭.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한 번에 나오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크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카피. 자, 아크를 두 개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크 랭스가 있네요. 아크 랭스인데 요거 어디서 하나 또 보셨냐면 여기 아크에 보시면 여기 랭스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크에 나와 있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름보다 더 길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름보다 더 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뭐냐면 호의 길이입니다. 호 둘레의 길이요. 이렇게 호 둘레로 가는 길이. 얼라인을 쓰게 되면 이렇게 얼라인을 쓰게 되면 얘가 현의 길이, 이렇게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라디어스입니다. 반지름 치수예요. 그래서 호나 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호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됩니다. 중심선에서부터 쭉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라디어스. 자, 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메타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자,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 반대쪽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익스텐드. 선을 이렇게 끊어 놓고, 자, 연장하기. 어떤가요? 반대점까지 지정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름은 당연스럽게 파이를, 반지름은 R자를 붙여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때때로 이렇게 호가 이렇게 클 때가 있습니다.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호예요. 얘는 호입니다. 이런 경우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심점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조그를 사용합니다. 조그가 뭐냐면 원점 당기기란 뜻이에요. 자, 선택하고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가 재정의란 뜻입니다. 중심점의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클릭.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선 있죠? 조그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 치수가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중심점이 너무 멀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줘요. 자, 우리 과제물을 잠깐 살펴보시면 캐드 실습 자료 과제물을 좀 보시면 이런 예제들이 좀 있어요. 어디 썼냐면 여기 보시면 이 반지름 50이 Z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60, 반지름 70이 Z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 아래도 Z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건 설계자가 임의대로 중심점을 끌고 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저기 어디인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쓰면 불편하니 설계자가 임의대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조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조그가 여기 있는 이 조그는 원 또는 호에 대한 조그라면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꺽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선에 관련된 조그입니다. 선이에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중심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X라인 호리젠탈. 자, 중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자, 10mm를 띄웠고요. 라인 선을 그렸습니다. 자, 트림 옵셋 100mm. 다시 트림. 자, 랭슨 델타 5mm.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m. 자, 하나 그려보시죠. 제가 중간에 선을 끊었습니다. 라인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홀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이요. 시작, 끝점, 다이렉션. 자, 이렇게요. 자, 이거를 제가 대칭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복사할 겁니다. 카피. 그리고 여기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여기 트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웠습니다. 좀 특이한 모양이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스 손잡이 이렇게 봉 있죠, 봉. 그 봉 같은 게 너무 길은 거예요. 축척에 맞춰서 그리면 오히려 이 두께가 안 보이고, 그렇다고 1대1로 그리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자른 겁니다. 봉을, 동그란 봉을 중간에 설계자가 임의로 자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이렇게 그립니다. 봉이 긴데 설계자가 도면에 그리기에 너무 길어서 임의대로 잘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글씨 모양도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글씨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치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그란 얘기예요. 당겨왔다는 얘기예요. 이 끝에서 저 끝이 너무 길어서 치수선을 당겨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이 라이너 조그입니다. 선택하고 치수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게 되면 오스냅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그 조그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떼냅니다. 커서를 떼내세요. 오스냅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딱 뜹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딤 조그 라인, 그 다음에 치수선 선택,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멀리 있는 거 당겨왔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오디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원점 좌표계예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면 치수를 이렇게 빼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절대좌표 0,0에서부터 이렇게 X방향으로 또는 이렇게 Y방향으로, 자, 수평으로 뺄 수도 있고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걸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요거 주로 어디서 쓰냐면 금형에서 사용합니다. 금형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 금속 틀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디네이트. 여기 있는 치수가 있어요.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얘네는 단독으로 쓰는 치수가 아닙니다. 어떤 치수에 기대어서 쓰는 치수예요. 보조 치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요. 제가 라이너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어떤 치수는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치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연속 치수라고 하고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제가 치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컨티뉴어스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치수가 바로바로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에 쭉 그려지죠? 근데 이 컨티뉴어스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치수가 이와 같이 쭉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컨티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에서 치수선이 딸려 나오죠? 이럴 때 셀렉트 버튼 누르고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얘를 지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걸 지웠어요. 그러면 컨티뉴를 하면 몰라요. 얘 못 찾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선의 두 번째 치수 보조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연속 치수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 치수는 그래서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쓰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이스라인을 할 겁니다.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치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점점 치수선이 멀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치수 보조선 하나가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이 기준선 치수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거꾸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자, 베이스라인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죠. 역시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이렇게 없어지면 얘 못 찾아요. 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지정해 주셔야만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간격이 어떤가요? 너무 좁아요. 자, 요거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dim 갭이요. 자, 명령어 누르고, 자, 원본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쓰라고 나와요. 6mm. 그러면 쭉 일렬로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m 스페이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원래는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간격. 그러면 자동 조절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 다른 치수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얘예요. dim 브레이크. 자, 누구를 브레이크 해야 돼요? 이 선을 브레이크 해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통과할 거, 브레이크 할 거, 통과할 거. 안 되네. 두 번 연달아 안 되네요. 브레이크 할 거, 통과할 거. 그럼 브레이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선을 그렸고, 옵셋 50mm. 자, 10mm. 다시 10mm. 라인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중심선이 없네요. 쭉 빼서 라인,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무슨 뜻일까요? 원뿔이요. 원뿔.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원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할 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맞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면이 비스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치수 기입은 바로 여기 있는 오빌크라는 얘를 가지고 치수 기입을 넣어야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가 0도입니다. 보통 30도 정도를 이렇게 기울여요.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60도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게 오빌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을 그려봤습니다. 반지름 10. 이 서클의 중심선을 마킹해야 됩니다. 여기 센터 마크요.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마킹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1 누르면 속성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크로스 사이즈 0.1x, 0.5x. 그러면 요 안쪽에 크로스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0.1x. 그 다음에 크로스 갭, 요 중간에 간격 있죠? 0.1x. 그러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0.05x. 그 다음 익스텐션, 여기 내보내기요. 여기 내보내기를 3.5mm씩 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옵셋 20mm. 이 두 개의 중심선을 그리고 싶어요. 여기 센터 라인이요. 퍼스트, 세컨 선택하고 그럼 바로 중심선 라인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기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차예요. 공차. 공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공차라고 하는데, 이건 허용하는 오차 범위란 뜻입니다. 허용하는 오차 범위요. 요만큼의 오차는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해요. 아침에 전기 딱 넣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조금 작게 나와요. 왜냐면 기계가 차갑게 식어서 그래요. 근데 한참 기계를 돌리잖아요. 저녁 때 되면 실제로 제품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요. 늘어나서 열받아 가지고 늘어나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치수는 100mm예요. 근데 아침에 했더니 99.5mm가 나왔어요. 저녁에 봤더니 100.8mm가 나왔어요. 오차 범위가 대략 1.3mm 정도 오차가 나네요. 그죠? 그러면 판매자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0.5mm가 작아요. 그럼 잘 들어갈까요? 빡빡하겠죠. 근데 0.8mm가 크면 헐렁헐렁하겠죠. 헐거워서 금방금방 벗겨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양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불량품,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공차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양품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수를 벗어나면 이건 불량입니다 라고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걸 공차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치수공차입니다. 이거는 치수공차예요. 근데 공차가 치수공차 말고 우리는 형상공차라고도 하는데 형상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 직선이라든지 진직도라고 해요. 원의 원통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양, 자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 구멍을 뚫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다가 축을 이용해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구멍과 여기 있는 구멍의 중심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 약간의 오차는 나게 돼 있어요.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의 오차는 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허용해 줘야 돼요. 이 정도 오차는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차가 있습니다. 그게 형상공차예요. 이 형상공차는 예전엔 잘 안 썼어요.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한 15년? 요 근래 어디 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왜 쓰기 시작했냐면 방산 때문에요. 방산. 방위산업이라고 하죠. 방산이 뭐예요? 이거 총 만들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거요.
이쪽이 정밀 부품인데 이게 외국 쪽, 미국 쪽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미국이랑 이쪽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왜 안 쓰니? 왜 안 쓰니? 이 부품들이 로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쓰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이 형상공차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바뀐 지 조금 돼요. 얘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이런 톨러런스 공차가 떠요. 심볼이 이렇게 뜹니다. 얘네들이 이제 방금 이야기한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원통도, 진직도, 직각도, 평행도, 대칭도, 원통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흔들림도, 원주 흔들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쓰는 것들이에요. 기계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각이라고 해놨습니다. 두 개의 소재가 직각으로 이루어져라. 공차는 0.01도 오차 범위를 허용해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요게 형상공차예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텀이라는 거 있죠. 여기 데이텀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준입니다. 이렇게요. 이거 원래 지시선 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다. 그냥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톨러런스 동심도 파이 0.23.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재질의 형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A면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써보시죠. 명령어로 맨 처음 지정하셨나요? 리더요. 리더. 요거. 큐리더요? 네. 단축키가 리더입니다. L2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어떤가요?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자, 리더 세팅, 여기 보시면 화살촉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끄고 화살촉이 나와요. 화살촉의 모양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도트로 놔보고, 자, 그러면 어떤가요? 도트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리더, 큐리더, 세팅. 화살표에 보시면 맨 아래 데이텀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톨러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엔터. 아이고. 다시 리더. 자, 이렇게 데이텀 트라이앵글 쓰고 어노테이션에 보면 톨러런스를 넣으셔야 돼요. 짝을 맞춰야 됩니다. 여긴 톨러런스, 여긴 데이텀 트라이앵글. 니어레스트 클릭. 자, A면이고, 다시 한번 니어레스트 직각도 0.023도 데이텀 A 기준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얘는 여기 면을 지칭하는 거고,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직각을 이루되 0.023도를 그러니까 23도의 오차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데이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